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최근 들어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양자역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물리학에 기반된 개념들을 갖고 있었고, 그 개념들은 절대적이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확고한 잣대를 갖게 했던 개념들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을 뛰어넘는 양자역학은 더 이상 물질의 세계는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세계이다. 오히려 측정자와 분석자의 주관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객관성을 띤 세계에 측정자, 분석자인 우리 인간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약하자면 모든 물질들은 인간의 주관성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하나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는 수학적 측정에 의해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훨씬 거대한 우주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라는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을 말하고, 의식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흔히 무의식에 의해 우리 행동과 생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무의식부터 바꿔줘야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명상, 자기 확언, 자기 암시 등을 통해서 무의식을 바꿔주는 훈련을 합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20세기 프랑스의 인류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인간, 과학, 시간에 대한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그는 인간의 인식은 자연 상태에서 아주 순수한 객관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인식은 주관성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 긴장을 자주 하거나 자주 놀라거나 불안감을 가질 경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겪고 태어난 아이는 예민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갖는 인식은 대부분 부모나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에 의해 무언가를 대하는 성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 발달 과정에서 주변인의 주관성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는 인식 능력이 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접했던 주관성에 의해 우리의 순수한 인식이 오염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접한 경험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의식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행동 패턴에서 나오는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이미 틀에 박힌 무의식의 지배가 너무 강해서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슐라르는 무의식은 의식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멋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 또한 자신의 힘을 모두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심어진 무의식에 의해 우리 행동이 100%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그는 상상력이 무의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상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모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경험의 확장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골집인 중국집에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기필코 짬뽕을 먹겠다 다짐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매번 이 식당을 올 때마다 시켰던 자장면을 시켜버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이죠. 의식적인 생각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 무의식이 행동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시 자장면으로 주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다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벽을 보니까 신메뉴 출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장면은 자장면인데 매운맛을 내는 빨간 자장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먹어봤던 자장면의 맛과 짬뽕의 맛을 생각해서 대충 어떤 맛일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장면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큰한 짬뽕 맛도 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죠. 이것이 그동안 무의식에 저장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해낸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을 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경험이니까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얼큰한 짬뽕 맛을 가진 자장면의 맛을 얼추 상상해낸 나는 의식적으로 신메뉴를 주문합니다. 상상이 나의 의식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상상력은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은 무의식에 이미 저장되어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어집니다. 이 상상을 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경험으로서 무의식에 다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꾸라는 말은 구체화된 상상을 계속하라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목표를 계속 상상하라. 그 상상은 기존에 내가 이미 가진 무의식에서 확장되니까 그 상상의 그릇을 키우려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책으로 간접 경험을 늘려주거나 여행이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경험을 쌓으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풍부해진 상상력은 더 폭넓은 무의식을 창조합니다. 이 폭넓어진 무의식은 현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결국 나의 현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 내 목표를 이루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상상을 넓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넓히려면 경험이 폭넓어야 합니다. 폭넓은 경험을 하려면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상상을 하면 마치 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책의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되었다 상상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그 경험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말인 거죠.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 여러분의 상상을 폭넓히기 위한 경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